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담양에서 명문의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학박사 김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질병과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모든 질병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생기더라. 유전자의 특정 부위가 어떻게 변질되느냐에 따라서 질병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유전자의 변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좋은 역할을 하는 유전자, 또 안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을 건데요. 스위치가 꺼져 있느냐 켜져 있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고장 나지 않았지만 배터리가 닳아져 있으면 기능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암 치유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져 있거나 행복 유전자가 꺼져 있거나 한다면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한다.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지냐 켜지냐에 따라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는 안 좋은 쪽의 방향으로 가는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는 원흉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유전자의 변형을 시키는 원인 물질을 제거해 준다면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질병이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유전자 복구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과학자가 있는데 화면에 나오네요.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유전자는 변질도 되지만 다시 복구도 된다는 사실. 그래서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또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자꾸 갖게 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위치도 켜지고 복구 유전자가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복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요. 유전자 변형의 원흉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여러분들 활성산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항산화하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많이 들어보고 친숙한 용어일 겁니다. 활성산소는 에너지를 만들 때 차에 휘발유가 연소될 때 끓음이 생기는 현상처럼 활성산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활성산소가 너무 과하게 생산되다 보면 유전자의 변형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면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줬답니다. 이 또한 자연 치유 능력이겠죠. 이 기능은 간에서 SOD라고 해서 간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암세포가 너무 많이 생기면 면역력이 좋더라도 암이 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면 간에서 감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많이 생산된 활성산소는 유전자 변형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세포막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노화가 되는, 세포는 날마다 어느 정도씩 형성이 되는데요. 생성되는 것보다 파괴되는 것이 더 많게 되면 세포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는 거나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염증들이 지속될 때는 만성염증이 돼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되겠잖아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능력,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항산화작용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늘죽염요법이나 셀레늄요법, 비타민요법, 그다음에 해독요법을 하는 것도 일종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즉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활성산소가 제거가 잘 된다면 여러분들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세포막도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염증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한 게 있는데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장님이셨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췌장에 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큰 병원으로 입고라는 소식을 듣고 전전긍긍하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닌데 결과를 지켜보자. 이분은 이제 큰 병원, 제일 좋은 병원에 예약을 하신 거예요. 예약을 하면 보통 한 달, 두 달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은 한 달 만에 예약을 잡으셨어요. 이분은 벌써 췌장암이 온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이분이 8kg가 빠진 거예요. 결국에는 암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결과를 받고요. 다시 8kg가 찌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내가 암이다라고 생각하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사기극이 벌어졌는데 뉴스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암 환자가 아닌데 암 환자라는 오진을 내고 암 치료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암으로 진단을 해서 실제 항암을 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항암제를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밥도 못 먹고 진짜 암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암 환자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을 항암을 했으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겠죠. 이 의사 선생님은 암을 잘 고치는 의사 선생님 명의로 이름을 날리게 됐는데요. 이게 꼬리가 기니까 이게 걸렸던 사기극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암 치료를 받기 이전에는 아마도 일반인과 같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니까 여러분 밥도 못 먹게 되고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암은 알아서 암인데요. 암을 치료하려면 암이 왜 생겼는지,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암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여러 내용들이 항암을 해도 방사선을 해도 수술을 해도 낫지 않는 암이 과연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키워준다 해서 나을까라는 의심을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자연 치유력이 자연 항암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이 알기 위한 과정입니다. 암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까봐 직접 화면으로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과정들을 보신다면 자연 치유 능력,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준비된 동영상을 보실까요? NK세포의 놀라운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면역계라고 하는 좀 복잡한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 한다. 면역이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내가 아닌 것을 제거하려는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다. 면역세포는 적을 퇴치하는 군대에 비유할 수 있다. 적인지 아닌지는 단백질 구조로 파악한다. 면역세포들은 심장 뒤에 붙어있는 흉선에서 자기 몸의 단백질 구조를 배우고 익힌다. 흉선은 신병훈련소 같은 기능을 한다. 훈련을 받은 면역세포들은 인체를 돌아다니면서 단백질 구조가 다른 이물질들을 찾아내 죽인다. 백혈구의 약 40%는 이렇게 교육받은 면역세포들이다. 백혈구가 적을 공격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적을 퇴치한 백혈구는 그 찌꺼기까지 먹어치운다. 면역세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NK세포는 암세포와 같은 강력한 적을 상대한다. NK세포, 즉 자연살상세포는 바이러스와 암세포에 가장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한다. 수상한 세포를 만나면 자기 세포인지 아닌지를 먼저 탐색한다. 이때 세포의 단백질 구조가 꼭 맞으면 자기 세포라고 인식한다. 그런데 단백질 구조가 다른 세포를 찾아내면 즉각 작전에 돌입한다. 공격은 치밀하고 정교하다. 일단 표면으로 접근. 암세포의 세포막에 구멍을 뚫고 파란색의 물과 하얀색의 염분을 투입한다. NK세포의 무기다. 그리고 적을 폭파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자연살상세포가 줄어든다. 하지만 크게 웃으면 그 숫자도 늘어나고 행동도 더 활발해진다. 자,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활, 그리고 웃음이 NK세포를 올려준다는 사실을 방금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암 치료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강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